저의 성공은 저희 아버지랑 반대로 사는 게 제 성공이었어요. 저는 다짐을 했었거든요. 엄마, 나는 절대로 나중에 술 먹고 실수하지 않을게. 1억만 드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26살 때 잠도 안 자고 전국 팔도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3년 만에 현금 1억의 용돈을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적어온 제 다이어리 그리고 일기입니다. 사람은 느껴보지 못하면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으니까 관심 갖지 않죠.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일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네, 반갑습니다.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현재 현대 홈쇼핑에서 만든 보험 대리점에서 전국에 800명 영업하시는 분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사업단장, 그리고 3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 마지막으로 김단장의 퀀텀 점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 시절 제 무의식 속에는 돈에 대한 결핍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딸 아들로, 늦둥이 막내 아들로, 장남, 또 장손으로 태어났는데 저의 성공의 정의는 저희 아버지랑 반대로 사는 게 제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좀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가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술, 약주를 드시고 와셔서 어머니랑 좀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을 했었거든요. 엄마, 나는 절대로 나중에 술 먹고 실수하지 않을게. 저의 성공은 아버지랑 반대로 하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를 빨리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아들 하나고 장손이다 보니까 내가 빨리 뭔가 자립하고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게 너무 정말 간절한 결핍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매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이 사회생활, 직장이라고 하는 건 저는 ROTC 장교로 국방의 의무를 마쳤거든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건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소득이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보다도 열심히 하지 않은 제 동기들이랑도 월급이 똑같은 거죠. 왜? 직책, 계급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직장 생활 하면서 나는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어린 시절 26살 때 제가 뭐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고 돈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내 건강한 체력과 올바른 지식만 있으면 내가 하는 만큼, 파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영업, 세일즈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역과 동시에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상경원에서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3년 만에 2012년 9월 1일 날 꿈에 그리던 현금 1억의 용돈을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눈물이 진짜 많으신데 안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다 보니까 1억이라는 수표도 아마 처음 보셨을 거고 저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 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이 1억만 드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매주 3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전국 팔도로 돌아다녔거든요. 가장 감사한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해봤더니 영업 첫 달 저희 팀장님께서 형준아, 너 이번 영업 첫 달 월 1,000만 원의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냥 접고 고향 내려가 라고 하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이 분야에서 제 눈높이 자체를 월 1,000에 당연한 거로 맞춰놓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제가 내린 결론은 하루에 5명은 만나서 미팅을 해야 월 1,0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하루 목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10-10-5라는 법칙을 만들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24시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쥐어 짰던 것 같아요. 10-10, 오전 10시가 되면 지점 밖을 나간다. 두 번째 10, 저녁 10시가 되기 전까지 5, 하루에 5명을 만나지 않으면 퇴근하지 않겠다가 제가 1년 동안 지켰던 제 법칙입니다. 그렇게 1년을 딱 보냈더니 제 고객님이 100명이 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3에서 5년 정도 경험할 걸 저는 단 1년 만에 다 터득해 내버린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눈높이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눈높이, 그 기준을 높게 잡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안주하지 말고 편협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느껴보지 못하면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으니까 관심 갖지 않죠.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일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저는 후비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후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후회. 그때 뭐뭐 했을걸. 그때 뭐뭐 할걸. 그때 살걸. 그러니까 후회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또 사수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팀장님께서 처음으로 외제차를 사신 거예요. 구경하고 싶어서 같이 팀장님이랑 갔는데 차 뒤쪽에 범퍼에 누군가 이 담배로 담배빵을 지져놓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또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저라면 진짜 막 짜증나고 막 내가 왜 여기다가 차를 대가지고 막 이렇게 후회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당시에 팀장님께서는 형준아, 내가 기사를 둔 차를 이렇게 탈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성장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반응, 태도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후회하고 저 스스로를 막 갉아먹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더 성장해야겠다라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되려나 보다. 긍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B는요. 비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비교. 그러니까 저도 영업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랑 이 업적 계속 남과 계속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요즘 같은 시대는 SNS 시대다 보니까 노출이 너무 많이 되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 일상부터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시각화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걸 계속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를 보다가 보면 계속 저 스스로도 괜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걸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비교를 내가 더 자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나랑 비슷하고 뭐 직장도 비슷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성과를 냈어? 예를 들어 뭐 유튜브 구독 50만을 만들었어? 와,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당신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오히려 동기부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잘 활용해야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고는요, 고민을 너무 길게 하는 거죠. 고민을 길게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성과,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깊게 하는 거지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길게 하다 보면 좋은 시간, 좋은 기회 다 놓치기 때문에 고민은 깊게, 밀도 있게, 심도 있게 하고 빨리 실천해서 기회, 행운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자. 그래서 후비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령 음식 가게 갔을 때도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가 앉았던 테이블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혹시 내 물건이 빠뜨린 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저는 그래서 항상 마감을 강조합니다. 마감.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정말 술 먹고 정말 피곤하고 그래도 항상 씻고 자잖아요. 씻고 항상 양치질하고 자죠.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또 세수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저는 이 마감은 곧 양치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는 이 다이어리가 제가 26살에 서울에 처음 상경해서 영업을 한 2009년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적어온 제 다이어리 그리고 일기입니다. 저는 매일 자필로 일기를 썼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 기억은 절대 기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느낌으로 사는 거죠. 느낌. 아, 내가 그랬었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팩트, 사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인간인지라 늘 성공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 실패는 당연한 확률이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다. 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죠. 한 번은 실패지만 두 번은 습관. 저도 실패했을 때 적어놨었던 제 인생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왜? 적혀 있으니까. 기억은 절대 기록을 이길 수 없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신이 주신 우리에게 공평한 선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저는 이 시간을 촘촘히 마감함으로써 제 인생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감, 뒤를 돌아보는 이 습관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15년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한 30년, 40년 경험할 걸 15년 동안 다 경험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하루하루 정말 밀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에 대한 맷집, 상처에 대한 맷집, 거절에 대한 맷집, 시련에 대한 맷집, 고난에 대한 맷집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지 않아요. 40년을 살면서 최고의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산은 뭐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도 아니야. 경험 자산, 경험. 15년간 제가 버텨온, 그리고 경험했던, 그리고 기록으로 다 남아져 있잖아요. 제 경험 자산들이 쌓였다 보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저한테 큰 일이 아니야. 다 작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게 불안이래요. 불안이란 즉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모호한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맷집은 결국 누가 키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이겨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15년간 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가끔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힘들 때마다, 멘탈이 나갈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10년 전 오늘 날짜에 형준이는 어땠는지 일기를 한번 봐요. 7년 전, 뭐 5년 전, 20대 때 오늘 나는 어땠지? 왜? 다 적혀 있으니까. 그날 제 감정이. 그 옛날 일기를 보면서 제 삶의 모토로 항상 이렇게 말하고 삽니다. 어이그입니다. 어이그. 첫 번째요. 어차피 잘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오늘 누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쓴 거잖아요. 이때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던 거야.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힘들었던 건데 불안하기만 하고, 지금 제가 찾아보지 않았더라면 기억도 안 날 일이 돼버린 거죠.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거나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다 잘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소중한 나한테 안 좋은 감정, 멘탈 깎아 먹지 말자라는 거죠. 어차피 잘 되더라. 두 번째,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려고 그때 그랬구나 라고 저는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려고 그때 그랬었던 거구나. 이러려고 그때 그랬었구나. 40년을 살아보니까 결국 이렇게 잘 되려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던 거구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러려고 그때 그랬었구나. 마지막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자입니다. 그냥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기대만 돼요. 왜? 아무리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저는 어이구를 매일 말하거든요. 어차피 잘 돼. 이 또한 지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어이구 화법으로 여러분들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설득을 잘해야 되거든. 우리는 혼자 살면 설득할 필요가 없죠. 나 아닌 다른 사람, 2인부터는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이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들을 내가 설득을 해서 나를 뽑게 해야 되잖아요. 심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설득은 이 5불만 해소하면 된다. 5불. 총 5가지입니다. 불신, 불안, 불만, 불효, 불급.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거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15년간 매일 적어온 제 다이어리를 클로징할 때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제가 고객님이 되시면 정말 잘해드릴게요. 달콤한 말은 전할 수 있지만 신뢰까지 이어질 수 없다. 하지만 꾸준하게 매일 적어온 제 다이어리를 보신 모든 고객님들은 저를 단시간에 믿고 불신이 해소됐으니까 저를 관리자로 선택하시더라 이거죠. 불안,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다. 필요 없다.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해소하면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라든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이사항을 내가 기억해 줬을 때, 더 중요한 건 큰 게 아니라 작은 걸 기억해 줬을 때죠. 우리가 연애할 때도 이성분이 말했던,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말을 잊어먹지 않고 새겨놨다가 그걸 챙겨줬을 때 감동받게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망했을 때 피부가 되게 안 좋아졌었거든요. 막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그 홍조라고 하죠. 얼굴이 되게 엄청 빨갰었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제가 처방을 받았는데 많이 난 거야. 3개월이 지나서 제가 다시 방문을 했죠. 근데 그 원장님께서 첫 멘트가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어쨌든 저를 기억하는 멘트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저를 처음 보는 양 얘기하면 왜 나를 기억 못하지? 다른 피부과로 가겠죠. 물론 그 선생님은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지만 뭐가 있죠? 컴퓨터에 상담 일지가 있죠. 이름 주민번호 검색하면 3개월 전에 또 저랑 상담했던 내용이 다 진료일지 기록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를 응대하겠죠. 지난번에 제가 처방해드렸던 거 한번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라고 하는 첫 멘트가 나오겠죠. 저는 똑같이 이 기법을 제가 영업하면서 만들었던 이 맥북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녹여서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내려갔어요. 이분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구나. 보니까 마지막 통화한 게 2년 전인 거야. 2년 만에 2번째로 전화하게 되는 거죠. 자, 전화를 하게 되면 그분이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여보세요? 딱 하는 순간 저는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3주에 한 번씩 안부 메시지 보내드렸던 강남 최고의 보험설계사 김영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저는 3주에 한 번씩 2년 동안 계속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연속 공격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광주에 왔다가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적혀있는 내용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귄 지 2년 됐던 우리 여자친구분이랑은 아직도 연애 교제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직업군인 장기 신청하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혹시 장기 되셨나요? 그럼 그분이 놀라는 거죠. 왜? 2년 전에 통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2년 전에는 나를 거절했던 사람이 기억하는 전화 한 통화로 상담 약속이 잡히고 2년 만에 계약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얻는 건 큰일이 아니라 정말 작고 사소한 것부터 기록을 통해서 기억해뒀다가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일명 구장 신공 법칙에 의해서 제안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구는요,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안해드릴 이 상품의 구성은 총 3가지 또는 5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성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장점인데 이 전에 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단점을 하나 오픈하는 겁니다. 약점. 그 사람들이 약점을 오픈하면 되게 막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게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지 우리 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오히려 약점을 하나, 단점을 하나 오픈하는 것이 훨씬 솔직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 대신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스텝은 우리 인간의 뇌에서 이제 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공신력 있는 뉴스에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불신을 해소하는 거죠. 불신. 믿을 수 있게끔. 이성을 건드리는 신뢰가는 자료를 보여준다. 마지막 3번째. 이제 이성을 건드렸으니까 마지막 감성을 건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국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 감성이 결정한다. 즉,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예요. 그럼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차의 구성은요, 앞에 보시면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 타보니까요,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 이런 건 솔직히 조금 아쉽더라고요. 좀 소리가 좀 난다라든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점을 3가지 정도 부각하고, 저희 이번 이 차 기사 나온 자료 좀 보세요. 안정성부터 별이 5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료. 마지막 제가 너무 타보니까 만족스러워서 제 아내도 이번에 사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공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신뢰가 있다. 확신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할 때는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제일 중요한 건 스크립트를 써야 된다. 스크립트. 우리가 대박 영화가 있기 전에 전제 조건은 뭐죠? 그 연기를 정말 훌륭히 한 배우들이 있죠. 근데 배우들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있는 건 바로 대본이라는 거예요. 대본. 말 잘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대본부터 작성하세요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본을 먼저 스크립트를 적고 그걸 달달달 외워서 내 거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 그 배우가 암에 안 걸린 거 우리 뻔히 알지만, 암에 걸린 연기를 하는 그 배우의 연기, 진정성을 보고 우리는 감정이 흔들려서 울죠. 말을 잘하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먹히는 대본을 쓰시고 그걸 달달달 외워서 내 거화 시키세요. 저희 업 자체도 결국 영업이고 세일즈다 보니까 결국 계약을 하려면 상담 약속을 잡아야 되거든요. 약속. 근데 약속을 카톡으로 메시지로 잡을 수 있지만 이건 확률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 안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텔레폰 어프로치라고 하는 전화로 약속을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영업이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숙명이거든요. 요즘 이제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전화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화하는 게 두려웠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화 공포증, 저도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 본능을 역행해서, 왜 나는 부모님한테 1억 드려야 되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TL을 어떻게 했었던 저의 방법은 일단 무조건 신나는 노래를 들었어요. 신나는 노래를 무조건 차에서 볼륨을 제일 크게 튼 다음에 심장을 좀 띄운 다음에, 왜냐면요, 전화상에서는 유선이지만 이 기세가 전달이 되거든요. 만났을 때는 더더욱이나 이 공기의 흐름, 기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전화상에서도 왜 목소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여야 그나마 상대방이 예스라고 하는 긍정의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로서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럼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전제 조건은 대본을 마찬가지로 써야 되죠. 대본. 스크립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말빨이 센 저였어도 저는 1년 동안에는 무조건 대본을 꺼내놓고 TL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막 당황하지 않고 그 거절에 맞춰서 응대하는, 자연스럽게 바로 반박 거절을 하는 거죠. 왜?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대본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무조건 목소리 톤을 높여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났을 때 대화 나누는 톤하고 전화상에서 들리는 내 톤은 다를 겁니다. 왜? 3단계 톤이 다운돼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보세요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지 않은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제가 기분이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즉, 전화할 때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상대방이 들었을 땐 그나마 평상시처럼 들리는 거예요. 무조건 톤을 높여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명확한 피드백을 위해서 녹음을 해서 들어봐야 돼.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 영상 이런 거 보시고 제가 엄청 막 활발하고 외향적일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계신데 저는 극 내향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인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왜 그럴까요?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요, 말하는 것을 할 때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저는 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영업을 할 때도 상대방이 70에서 80% 말하고 저는 20, 30%로 듣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무조건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공감하고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내향인이라 그래서 나는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말을 잘 못해서 난 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 극내향인인 저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솔로. 결국 솔로분들이 나와서 마지막 커플이 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브랜딩하고 내가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될 수 있지 않잖아요.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들게 해서 결국 최종 커플이라고 하는 긍정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일즈, 이 영업의 관점에서 설득의 관점에서 나는 솔로를 꼭 보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 직업도 모르죠? 그 당시에 첫인상을 바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보여지는 느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날 보면 완전 선택이 다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이튿날 완전 다 바뀌더라 이거죠. 그만큼 자기소개는 중요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바로 열정, 기세입니다. 인생은요, 기세가 7할입니다. 항상 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인이 됐든 소개로 만난 분이든 저는 제가 이 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업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 제 꿈과 목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열정과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은 상품도 상품이지만 제 열정과 기세, 와,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제 그 확신을 사셨던 것 같아요. 상품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연애할 때도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믿고 따라가겠어요? 왜? 불안하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별로 갖고 있는 건 없지만 난 이러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너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비전과 확신을 담아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열정 있게 얘기하면 그 기세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늘 자신감과 확신, 기세를 잃지 마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인사 거치대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복을 반으로 쪼개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반복이 되죠, 반복. 같은 행동을 2달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같은 행동을 4달 반복하면 지인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행동을 6달 반복하면 눈에 나타나는 결과,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같은 행동을 1년 반복하면 전혀 다른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단장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6살 때 김영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롤모델, 존경하는 인물을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자기 자신으로 만드십시오. 정말 300만 원 들고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와서 반지하에서 동기 7명이랑 합숙을 들어갔고 그 무시당하는 영업을 시작해서 하루하루 견뎌주고 버텨낸 저 자신, 15년 전에 김영준한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버텨준 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거든요. 50세가 됐을 땐 40세의 김영준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고요. 60세가 됐을 때는 50세 때 김영준이 가장 감사하고 존경하는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저는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Thank you.